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4번부터 6번이요. 7번부터 9번이요. 10번부터 12번. 13, 15, 16, 18. 19, 21, 22, 24. 25, 27, 26. 자, 26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린 근이라는 건 알파를 넣겠죠. 넣은 다음에 한번 이걸 다 나눠보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찾으려면 결국 어떤 근 자체가 역수가 돼야 되니까 다 뭐로 한번 나눠보자. 알파 뭐 제곱으로 나눠줘도 되고 알파 4승으로 나눠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한번 나눠보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28, 30. 28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28번의 답이요? 8입니다. 8. 28에 8. 보기로 나와 있었어요? 네, 답은 8입니다. 자, 31, 33. 34, 36. 37, 38. 39, 41. 42, 44. 없습니까? 그럼 이제 워크북 받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45, 48, 45요? 자, 45번 혹시 질문 있어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할게요. 49, 54, 몇 번이야? 52, 53, 56, 5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55번. 자, 55번 보시면요. 이제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짜증나죠. 하나라도 이제 모르면은, 좀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자, 55번 보시면요. 일단, fx를 먼저 지켜볼게요. 그랬더니, fx가 좀 미지수가 많아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 x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의 x, 거기다가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근데 이제 기억을 봐볼래? 기억 보시면 일단은 f1이 0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한번 1을 넣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f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이 공교롭게도 다 0이 돼주니까 우리는 기억을 맞다 하면서 바로 인수분해 시작하자고. 어떻게? 1을 인수로 가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기억은 일단 맞았고요.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a, b 0 순이라면 이라는 거야. 그럼 그 말 뜻은 뭐야? 얘는 지금 둘 다 음수다. 근데 a가 훨씬 더 작은 음수다.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벌써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 나왔잖아. x는 1이라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실근은 누구한테 결정된다? 이 2차식에 결정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저 2차식에 누가 결정해? 판별식이 결정할 거야. 그래서 얘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우리가 a, b, 당연히 a가 더 작은 거지만 음수 쪽에서는 제곱했을 때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큰 놈이 돼버려요.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큰 놈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만 해봐도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1이니까 a제곱이 더 크니까 얘는 항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썼더니 몇 개 나왔어? 0보다 크다니까 2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하나고 여기가 2개니까 얘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니은은 일단 틀렸네. 이거 그때 문제 오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중앙여고서 이거 니은 안 되는 걸로 알 거예요. 이거 3개라고 나와야지 될 거야. 3개라고. 그래서 이건 일단 니은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보시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세근의 합이 7이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세근의 합이라는 건 여기서 1이 나왔고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왔나 봐. 근데 이걸 다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왔다? 7이 나왔으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갖다가 요 2차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2a가 6 아니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아니냐라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A가 마 3이면 B는 몇 가지가 존재? 마 2, 마 1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면서 B가 될 수 있는 곳은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순서쌍이 그럼 몇 개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그러면 우리 B 값은 꼭 이것만 될까? 잘 생각해봐. 우리 B 값은 이것만 되나? 뭐도 될 수 있지? 뭐도 될 수 있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A가 마 3인 걸 찾았잖아. A가 마 3인 걸. 그럼 우리 이거 판별식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지. 2개 가져야 되니까. 그럼 마 3을 넣으면 9. B제곱은 9보다 작으니까 B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 3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도 되더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꼭 이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어도 사실상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렇게 5개의 순서쌍이 나오더라. 그래서 디귿은 맞더라라는 거지. 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 답은 3번입니다. 55번. 자, 다음 또 57, 60 60번, 60번, 갑자기 왜 다들 질문했지? 자, 60번 한번 가볼게요. 자, 60번 보시면요. 자, 일단 뭐 넣으면 0 되는 거 딱 보여요. 얘가 사실은 4차, 2차 상수항 나온 거 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복 2차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PX를 보면 F반 애들 정도면 이걸 머릿속에서 암산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다 딱 봐도 루트 N 또는 N제곱 대신에 N을 넣으면 N제곱, N제곱 이렇게 돼서 얘랑 만나서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자기가 안 되면 보기 차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최소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왜? 얘 자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그럼 요 뒤에는 뻔하죠. 여기 X제곱 필요할 거고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1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 P 루트 N은 0이냐? 라고 물어봤어. 혜인아, P 루트 N이 0이냐? 라고 물어본 건 다시 말하면 뭘 물어본 거지? 얘를 근으로 갖냐라는 거 물어본 거지. 근데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니은 가볼게. PX의 실근의 수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X는 벌써 뿔만 루트 N 벌써 2개가 나왔거든. 그러면 우리 은수야,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지. 근데 여기서 X제곱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나? 근데 우리 N 값이 무슨 수라 그랬어? N 값이 첫 줄에? 자연수라 그랬지. 그럼 자연수면 얘는 항상 무슨 수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제곱해서 음수면 X는 무슨 근이라고 말하지? 허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선 실근이 2개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근은 몇 개다? 2개다? 니은도 맞게 되겠네. 이게 만약에 얘들아 실이라는 글자가 싹 빠지고 근이 2개다라고 했으면 이제 문제가 틀리는 거야. 근이 4개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 거고. 이해 가세요? 여기는 실근 2개에다가 허근 2개가 나오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선생님 K를 한번 넣어봤대. PX에다가. 자, PX에 K를 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K제곱 빼기 N,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는 0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은수야, 우리가 수학에서 얘가 0 되지 말라는 건 둘이 뭐 되지 말라는 거지? 둘 다 0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절대로 K제곱이 N이 되면 안 되고 절대로 K제곱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이해가? 이해 가십니까? 근데 하나 물어볼게. 요거 성립하는 거 있을 수 있을까? N에 자연수 넣었어. 근데 어떤 정수를 넣었어.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지? 양수지. 근데 여기는 무슨 수지? 음수지. 그럼 이런 건 어차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선생님, 요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자연수가 나온대. 그럼 큰일 났다. 이 K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K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뿔마 루트 N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K 대신에 뿔마 루트 N이 들어가면 제곱하면 얘랑 같아지겠지. 같아지면 얘가 0 되니까 0이 되겠지.
그럼 0이 되지 말라는 건 얘는 자연수였단 말이야. 얘는 정수였고 그럼 절대 n은 무슨 수가 되지 말라는 거야? 제곱수가 되지 말라는 거야. 왜? n값이 제곱수가 되면 k가 정수가 나올 거고 k가 정수면 들어갔을 때 얘랑 만나서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건데 무슨 수만 아니면 된다? 제곱수만 아니면 된다. 그럼 뭐 있지? 2, 3, 4, 5, 6, 7, 8 이렇게 있겠네. 9는 안 되고 문제가 9 이하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11이니까 20 더하기 11에서 답은 31이다. 답은 디귿도 맞게 되겠다. 요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60번 문제.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 문제가 거꾸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0 되는 값을 찾아달래요. 그럼 오히려 n 값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제곱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숫자를 확 늘리겠지. 9가 아니라 한 50까지 하면 우리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을 세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61번부터 64번 62번 자, 6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따로 해드릴게요. 자, 65번부터 68번 69번부터 70번 없습니까? 진짜로요?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 2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칠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눠준 개념 프린트 같이 펴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 2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그냥 방정식이면 방정식이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했냐라고 하면 차수가 3차 이상부터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배운 거 잠깐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APF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댔잖아. 일단 가장 기본 3차 실근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 2개의 실근 하나, 그 다음에는 3중근 가질 수도 있고 4차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값은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 2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중근 하나 갖고 허근 2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중근 2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을 다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4차가 진짜 경우 수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 손모가지 걸고 3차는 몇 번, 한 번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거고 4차는 내 손모가지 걸고 2번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결국 3차는 한 번 인수분해 되면 요렇게 식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1차가 나올 거고 여기서 2차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어렵다? 요 2차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야. 왜? 요 2차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3차인데 실근 하나 꼭 갖는다를 제외하고는 안 될 거고 4차인데 실근 2개를 꼭 갖는다를 제외하고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차식에 뭐를 꼭 써먹어보자? 판별식을 꼭 써먹어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3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판별식이 만약에 중근 나오면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얘가 하필 판별식이 0인데 요 앞에 거랑 겹치면 3중근이 될 수도 있다. 4차도 똑같지.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면 4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중근 나오면 이런 모양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난도로 가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 말 그대로 얘네 둘이 만약에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커. 근데 내가 판별식은 무슨 식이랬지 얘들아? 불쌍한 식이라고 했어. 왜?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사실은 그 근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몰라. 그 말 뜻은 뭐냐면 만약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요 앞에 있는 1차랑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가 중근이 아니라 여기는 근이 2개로 나오는데 하필 그 중에 하나가 얘랑 만나서 중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나온다 그랬어? 3차인데 이거 제일 학교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이거야. 3차식 주고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고 되게 많이 줘요. 오히려 4차식은요. 실근이 3개다라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다 빈출 유형이라는 거야. 선생님, 왜 3차식 주고 실근이 2개가 학교 시험에 왜 많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방금 말했듯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너네들은 무슨 생각만 한다? 한 개, 두 개 나오면 되겠네? 요곳에 판별식이 0이다만 떠올리더라 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선생님. 두 개 나와요. 근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얘랑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 나오고 여기서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두 개 만족하는 거. 학교 시험이 되게 좋아하고. 4차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가 결국 1차가 만나서 2차식이 됐을 거야. 얘는 1차로 인수분해 되는 걸 거고, 여긴 2차식이다라는 거지. 그럼 3개가 되려면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선생님, 여기가 중근 나와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도 있다? 얘가 하필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요 앞에 있는 놈과 중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푸는 거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 이 허근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냥 여방이라고 할게. 여방에서 허근을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벌써 했어요. 뭐냐면 이것 까먹었으면 벌써 금붕어일 텐데 2분의 x는 2분의 요런 나온 문제 기억하십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우리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죠. 우리 이거 뭐 하자고 배웠지? 몇 승하자? 3승하자라고 배웠어. 그럼 3승하면 뭐가 나오니까? 얘 부호 반대 나오니까 1이다 라는 사실이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얘도 엄밀히 따지면 3차 방정식이에요. 단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놈이더라 라는 거야. 겉봐. 굉장히 더러운 근을 갖는 3차 방정식도 한 번은 꼭 인수분해 되게끔 되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x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허근을 갖는데 그 허근을 직접 구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앞에 복소수 파트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복소수 파트에서는 얘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쉽게 계산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복잡한 n차 방정식을 쉽게 풀어보자 라는 거야. 그 말 뜻이 뭐냐? 얘들아, 우리 수학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실근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니까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허근이라는 건 사실 거짓말수인데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수학은 이제 그리스나 이런 요쪽에서 되게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그리스 용어로 거짓말수를 뭐라고 하냐? 바로 오메가란 말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는 근은 우리가 다 모조리 오메가라고 지칭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가 이제부터 뭐야? 허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이 원래는 존재해. 근데 그게 허근이라는 게 명칭이 붙었으니까 다른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성질들이 있어. 1번. 얘들아, 얘를 뭐라고 불러? 혜인아? 근이지. 결국엔 거짓말이긴 하지만 근이라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식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오메가를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 바를 넣으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더라 라는 거야. 두 번째, 사실은 이 식이 어디에 녹아져 있어? 요 식에 녹아져 있지. 요 식에. 그리고 그 식을 전개하면 얘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이 3차식의 근도 허근으로 따지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여기다가 근을 넣어도 되나요?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오메가 3승도 1이고 오메가 바 3승도 1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뭡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몇이다?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요 하나의 식에서 다 파생된 거고 이거 아직도 외우는 친구들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x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지. 왜? 이거 3승하면 뭐 나오니까? 요 앞에 있는 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랑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똑같다.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또 허근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 적어보자. 1번 x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다. 2번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 3승도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3번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식에서 온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근데 곱은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 두 식 갖다가 이제 복잡한 식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복소수에서 요 문제 기억나요? 저랑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이런 것들 많이 해봤죠. 아, 복소수 아니다. 저기 2차 방정식에서 특히 나머지 정리, 나머지 쪽 보면 막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의 나머지를 찾아달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0이래. 얘들아, 요 식의 값을 찾아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얘가 0이다. 이걸 알려줬던 문제 기억나나?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어떻게 풀었지? 얘로 뭐 했지? 나눴었어. 그래서 나누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 뭐 요렇게 식을 쓰고 여기에 몫이 오고 여기 나머지가 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실질적인 답은 요 나머지를 답을 체크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파생된 거다. 여기서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근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던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제부터 더 복잡한 식, 4차식, 5차식을 주더라도 얘와 얘를 이용해서 바로 나머지를 찾으면 새로운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어. 나머지 정리에서는 우리 몇 차로 나눴지? 2차지. 그러니까 여긴 답이 몇 차로 나와? 1차 이하로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얘가 답이었어. 이게 보기에 있었거나 저게 서술형이었고 단답형 답이었는데 흔히 얘는 우리 무슨 단원 배우고 있지 지금? 방정식 단원 배우고 있지. 얘들아, 방정식은 무조건 항상 답이 뭐로 나와야 돼? 값으로 나와야 돼. 왜? 방정식 정의가 뭐예요? 어떤 fx가 0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흔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 주고 이것 값 찾아달래요. 이걸 알려주고요. 그럼 너네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 얘로 나눠주겠지. 그럼 잘 봐. 똑같아. 앞에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그럼 뒤에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똑같이 1차가 나올 텐데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답이 얘냐? 이걸 딱 썼더니 다 틀려갖고 오는 거야. 왜? 얘가 답이 아니지. 얘는 몇 차식으로 나와? 1차식으로 나오지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선생님, 그럼 마지막에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요 x에다가 뭘 넣어야 돼? 값을 대입해야 돼. 근데 애들이 뭘 넣어요, 선생님? 여기다 뭘 넣어야지만이 답이죠? 라고 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얘가 0 된다며. 얘가 0 된다며. 그럼 결국 여기서 무슨 공식을 써라?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근해 공식 쓰면 당연히 이런 식이 나오겠지, 값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넣어준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쪽 2차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은 풀이가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답에는 차이가 있다. 앞에는 식으로 말하지만 뒤에는 값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게 제가 책 몇 번이냐면 유형 1번 설명한 거고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까지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n차 방정식을 공부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예 새로운 단원이니까 개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앞에서 배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n차식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그 두 식들을 연립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연립방정식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립방정식은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풀이만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일단 연립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지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지수의 해를 찾는 게 방정식의 정의니까 이 미지수를 구해서 답으로, 근으로 생각하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제 유형에 이제 부딪히게 되냐면 1번은요. 1차식과 1차식이에요. 1차식과 1차식. 기본적으로 1차식과 1차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벌써.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5, 그리고 2x 플러스 y는 뭐 7. 이렇게 해서 x와 y 값을 찾아달라라고 했던 거. 지금 보시면 제일 큰 게 차수가 1차죠. 그래서 얘는 1차식과 1차식이에요. 그럼 요렇게 얘들아. 혜인아,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둘이 뺐어. 또는 더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1차식과 1차식으로 이루어진 식은 결론적으로 뭐만 잘하면 된다? 더하기 또는 빼기를 이용해서 근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중간고사 때부터 강조했던 말이 성립해요. 뭐? 모르는 문자가 몇 개? 그러니까 식 몇 개? 2개가 나왔으니까 열림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이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1차식과 2차식이에요. 자, 1차식과 2차식 예를 들어줄게. x 플러스 y는 5가 나오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는 7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연립을 하더라도 빼도 x는 살아있고 더해도 y도 살아있고 이거 골치가 좀 아프단 말이야. 그럼 얘처럼 위에는 최고차가 1차인데 밑에는 2차가 있는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놈의 솔루션은 1차식을 바로 2차식에다 뭐 하자? 대입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할 건데 어떻게 대입해요, 선생님? 얘를 y는으로 고쳐서 바로 이 y 대신에 여기다 투입하면 x에 관한 관계식이 될 거고 x 값이 나오면 그걸 다시 넣어서 y 값을 찾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답이 몇 개 나올지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이게 신기하게 선생님이 너네들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봤잖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얘는 항상 해가 한 쌍 나와요. 해가 한 쌍이라는 건 무조건 x, y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x 하나에 y 하나. 근데 이거 신기하게 이 1차식과 2차식이 붙었을 때는 해가 두 쌍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항상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한 1000문제 풀면 999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간혹가다 한 문제가 중근이 될 수 한 쌍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답이 x, y, x, y 이렇게 두 쌍이 나올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헷갈려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2차예요. 2차식과 2차식. 2차식과 2차식은 사실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보면 2차식과 2차식은 제 오른쪽 왼쪽 손모가지 다 아까 예전에 걸었으니까 이제 오른쪽 발모가지 걸을게요. 오른쪽 발모가지를 걸면 3번 유형이 2차식과 2차식은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반대쪽 다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다 이제 걸 건데 일단은 한 100문제 중 한 80문제 정도는 위, 아래 중에 무조건 하나가 인수분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좀 더 쉬운 걸로 할까?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 제곱은 0. 그리고 밑에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위에도 2차식이고 밑에도 2차식인데 얘를 x제곱은으로 고쳐서 넣는 것도 말이 안 되고 y는으로 고쳐서 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위에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 플러스 3y, 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놈의 솔루션은 인수분해 된 식을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바로 밑에 식, 요 나머지 식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식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대입하라는 거죠? 라는 거야. 자, 얘가 0 된대요. 혜인아, 얘가 0 되려면 x가 뭐던가? 또는 x가 뭐던가? 마이너스 y지. 그래서 너네들은 요 1번과 2번을 바로 여기다 각자 하나씩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 x 대신에 한번 넣어보고 x 대신에 넣어보고 아니면 여기 만약에 y가 이렇게 껴 있었어. 그럼 y 대신에 한번 넣어보고 y 대신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y 값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x 값도 나올 건데 얘도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얘는 집중하셔야 돼요. 얘는 해가 몇 쌍 나오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4쌍 나와요. 그래서 두 쌍씩 찢어져서 나와요. x, y, x, y. 그리고 여기서 x, y, 여기서 x, y. 그래서 얘는 4쌍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제가 말했죠. 이거는 엄연히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항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얘는 무조건이에요. 얘는 100%입니다. 근데 얘는 한 90%, 두 쌍 나와요. 그리고 얘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얘는 거의 50%예요. 50%는 4쌍이고요. 50%는 두 쌍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근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4쌍이고 근데 얘들아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요거는 홀수쌍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얘는 3쌍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답을 구해봤더니 3쌍이 나와. 그럼 살짝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어디 계산 실수했나? 라고. 아셨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4번하고 5번이 피크예요. 왜 4번하고 5번이 피크냐면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1차, 1차예요. 그럼 5번도 피크예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 5번이 피크입니까? 라면 얘도 2차식, 2차식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1번에서 1차, 1차를 설명했고 3번에서 2차, 2차를 설명했는데 얘랑 모양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왜 애들이 4번하고 5번을 어려워하냐? 한눈에 안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 1차, 1차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밑에 1차식이라고 했지? 너네 1차로 바꿔줄게. 사실 밑에 2차식도 많이 나오는데, x, y에 x 플러스 y. 이건 인수분해 된 채로 나온다고 해볼게, 그냥. 원래 2차이지만, 아무튼. 자, 봐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x, y 대신에 정리해서 넣은다고 한들 x 플러스 y가 구해지는 거지. 사실 x, y 값이 짠짠하고 이쁘게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처럼, 이게 도저히 1차, 1차, 이렇게 1차, 1차로만 이루어진 식에서 이걸 어떻게 하죠? 대소비교, 사칙 연산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바로 뭐냐? 치환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선생님, 이걸 보자마자 치환할 생각을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혹시 더하기 빼기로 되나가 첫 번째야. 두 번째, 혹시 얘 대신에 누군가를 넣으면 되나? 라는 생각이 두 번째 들 거고. 세 번째, 1, 2번이 아니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합, 곱, 합, 곱.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치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환하냐? 잘 보세요. 얘 x, 얘 y, 얘 y, 얘 x.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x 플러스 y는 7이고 대문자 xy는 10이다.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들아, 이거 몇 번 유형이야? 몇 번 유형이지? 몇 번 유형? 1번이라고 말해도 되고 2번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근데 사실은 2번에 가깝지. 왜? 실질적으로 얘를 y는으로 고쳐서 바로 여기다 투입할 거거든. 그럼 대문자 x가 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x가 구해져. 대문자 y가 구해지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구한 xy가 정답일까? 아니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얘가 5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왔어. 그럼 우린 빨리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나 사실은 얘가 x 플러스 y고 얘가 사실은 xy였어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얘를 y눈으로 바꿔서 넣는다든가 얘는 사실 정수로 보이면 4, 1이요 라고 답을 말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식, 1차식인데 만약에 아무런 여기서 배운 게 아니야. 근데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식이 나왔어. 그럼 치환을 해야겠다. 누구? 합과 곱을. 각자의 합과 곱을 치환 형태로 가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얘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바로 대칭형입니다. 뭐가 대칭이냐라고 하면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대칭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대칭 연립방정식. 자,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이 5번이 중요한데요. 5번이 솔직히 말할게. 아직까지는 이대부고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대부고에 5번이 지금까지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려울 거니까 우리는 5번까지 일단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5번이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2차식과 2차식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혜인아, 2차식과 2차식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내 오른쪽 발모가지를 걸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면 아래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 그럼 더하거나 빼면은 x가 사라지거나 y가 사라져서 x 값이 구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2차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 2고 갑자기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4y 제곱은 3이다. 이렇게 나와. 요거 인수분해 안 되게 하자. 3으로 할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둘이 뺀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x, y가 다 살아남아요. 요렇게 2차식, 2차식인데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이것도 선생님도 되게 많이 안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뭐 수억 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면 얘는 한 수만 문제밖에 안 풀어봤는데 만약에 만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한 9,999문제가 요 방법으로 풀리고요. 한 문제가 요 방법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안 낼 것 같아. 앞에 건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숙문은 냈어요. 숙문은. 왜냐면 숙문은 워낙 모든 시험이 다 레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숙문은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럼 뭐냐?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푸냐? 첫 번째, 9,999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풀리냐면 상수항을 소거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 는 6, 2차식 는 6 이렇게 만드는 거야. 상수항을.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거 빼세요. 그럼 신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똑같이 2차식 나오거든요. 근데 는 0으로 바뀌죠. 얘가 인수분해 돼요. 얘가 인수분해 돼서요. 그 XY 값을 다시 거꾸로 넣으면 돼요. 그럼 XY가 구해져요. 신기하게. 이게 만 문제 정도 풀었을 때 9,999문제가 대부분 상수항 소거로 풀려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또 다른 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일단 인수분해 안 돼. 상수항 소거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얘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혹시 진짜 이거 재수 없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바로 2차식을 소거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2였어요. 근데 상수항 소거해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빨리 여기다 2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으로 만들어. 그럼 는 4가 되겠지. 그럼 밑에도 2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여긴 는 3이겠지. 얘를 없애세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또 여기 나온 식이 인수분해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과 2차식은 어떤 한 개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도록 무조건 강제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학원 책에도 없어요. 안 냈어요, 일부러. 학원 책에 굳이 저런 것까지 낼 필요는 없고요. 제 개념 노트에는 담아놨어요. 제 개념 노트에는 요거 다 상세하게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다 써놨어요. 1차, 1차는 어떻게 풀어? 1차, 2차는 이렇게 풀고 2차, 2차는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풀고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풀어.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첫 번째 상수항 소거해봐. 근데 안 돼? 그럼 2차식 소거해봐 라고 제가 제 개념 노트에는 다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주구장창 앉아서 얘들아 그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 애가 개념이 부족한가요?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셔. 근데 얘들아 개념이 부족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F반 애들은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개념은 알아요. 3차 방정식이 뭐다. 4차 방정식이 뭐다. 연립방정식이 뭐다라는 건 아는데
왜 애가 못 풀까요? 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친구들 보면 문제 갖다가 공부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그 문제를 자꾸 맞추는 데만 초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 얘가 문제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도 다 풀었는데 왜 시험만 보면 이럴까요? 라는 애들이 꼭 맨날 유형서 갖다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사실 마포관에 있다가 여기 신촌관으로 왔잖아. 우리 마포관에서 신촌관 넘어온 학생이 몇 명인 줄 알아? 아이나 우리 마포관에 있다가 신촌관에 온 이대부고 1학년이 몇 명이게? 어? 4명밖에 안 돼요? 우리 17명이거든요. 17명. 마포관 이대부고에서 신촌관 이대부고로 넘어온 애들이 17명밖에 안 돼요. 오늘이 이대부고 65명이거든요. 현재 재원생. 그럼 지금 거의 20명이라고 치면 45명이 신입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45명이 신입생인데 솔직히 말하면 마포관에 있던 아이들이 대부분 다 FM반이에요. 현재.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마포관에서 했으니까 잘한 거겠죠가 아니라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신촌관으로 들어온 애들이 잘 보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다 RPM, 마플 시너지, 블랙라벨, 또 뭐 있지? 스매싱. 대부분 유형소를 공부한 친구들 진짜 다예요. 45명 중에 45명.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M반, F반에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들어왔을 때 조금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대부분 그래도 방학 동안에 조금 개념서 갖다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이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숙제하세요 하면 너네 어때? 학원책 바로 펼쳐서 대부분 하거든. 근데 얘들아 너네 이 책 맨 앞에 내가 개념 노트 넣어놓은 거 알아? 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없지? 읽었어? 개념 노트 맨 앞에 페이지? 진짜? 내가 준 개념 프린트 읽고 숙제 푸는 사람 없지? 대부분 숙제 책 펼치자마자 숙제하기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틀리면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네. 이거 점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자꾸 과정만 습득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럼 안 돼, 얘들아. 이게 언제 P를 보냐면 2학년 때 P를 볼 거야. 특히 대수 미적분은 있잖아. 문제 갖다 공부하는 순간 그냥 끝장이에요. 진짜로요. 왜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미분한 값이 뭐름이 하는지를 꼼꼼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 개념 노트 읽어보시면 제 말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요. 마포관에서는 이 위에가 달랐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계속 새로운 판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F반 정도가 됐으면 선생님이 마포관에서는 농담 삼아 그런 말 했는데 F반 정도면 우리 대학교 가서 알바 뭐 해야 돼요? 과외 알바 해야죠. F반, M반 정도가 됐으면 남을 가르칠 줄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뛰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대학교가 그렇게까지 돈으로 빠듯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학원가가 솔직히 고소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가 못 이겨요. 여러분 대부분 과외비가 시급이 얼마죠? 과외비가? 시급. 15만 원이나 해요? 대부분 대학생들한테 과외 맡긴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번 하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주거든요. 대부분 대학생한테 과외 배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주 2회 정도 하면 60만 원 정도 받아요.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첫 과외비가 80만 원이었고요. 일주일에 2번씩 8번.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 실질적으로. 근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사회 선생님 한 명 계시거든. 사탐 가르치는 선생님. 그 사람이 진짜 놀랬던 게 대치동에 나보고 연락이 왔어. 선생님 혹시 대치동 학생 한 명 과외 하실래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 학원에 있어서 저 지금 과외 못해요 했더니 세대 돈이 세니까 해보래. 그래서 일단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갔어 대치동에. 그래서 사탐을 막 2시간 동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고 나오면서 혹시 과외비가 얼마죠?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하루에 2시간 정도고 일주일에 2번 정도니까 50 정도를 부르신 거야.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네 미리 과외비 드릴게요 해서 50만 원을 주시더래. 받아서 나왔어. 다다음 날 갔어. 또 50만 원을 주시더래. 그 다음 주에 갔대. 또 50만 원을
한 번 수업에 50만 원이더라고. 대치동. 거기, 그때는 이제 엄청 큰 그 드라마에서 보던 담벼락 그 아파트, 그 건물이었대. 전원주택. 나보고 연락이 온 거야. 수학은 8, 90 정도 받는데, 한 번당. 2시간 정도 수업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사람한테 그만큼 얘들아, 근데 과외도 그만큼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우리 학원도 그만큼 못하면 너네 모르겠지만, 잘려요. 우리도 학원 선생님 자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학원비가 얼마죠? 우리 학원비, 마포가 내가 맨날 그랬잖아. 우리 학원비 계산해볼까? 수업하다 말고. 우리 학원비가 얼마야? 자, 아니, 이렇게 할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4시간. 일단 법정 시간 5시부터 9시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해? 2번. 몇 주 공부해? 4주. 그럼 얼마지? 32만 원 정도 되지. 근데 내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학원비가 한 대충 50만 원대 초중반으로 알고 있어. 8회차 정도 하면. 그럼 못해도 한 시급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32시간이잖아, 사실상. 그럼 한 2만 원 정도라고 쳐도 64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18,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 오늘 좀 졸려요. 후벅 1시간 지났지. 15,000원 빠있지. 짜있지. 닌짜오미 오늘 결석한대잖아. 닌짜오미 벌써 얼마 날라간 거야? 6만 원 날라간 거야. 6만 원 얘들아. 4시간이면 15,000원씩만 잡아도 6만 원이잖아.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해주냐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케이스야.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집이 좀 힘들었어. 많이.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엄마가 부업까지 하면서 선생님 공부시켰거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막 농담 삼아 그러지. 졸면 머릿속에서 엄마 죽이고 아빠 죽이고 가족 생각하라고 하지. 가족 생각해서 공부해야 돼, 얘들아. 지금 당장 부모님이 여유로우니까 뭐 학원도 보내주고 하실 텐데, 얘들아, 우리 20살 돼서도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지훈아, 막 핸드폰 다음 달 끊기고 막, 엄마 핸드폰비 내줘,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지훈아. 그치?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우리 학원책 잠깐 펼쳐볼까? 학원책 6번, 유형 6번, 그 다음에 유형 7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유형 10번. 요렇게까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할 게 유형 8번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거야. 조금만 집중해줘. 자, 이제 또 세부적인 거 유형 8번이 뭐냐면 해 조건이 주어졌다. 자, 얘들아 봐봐. 유형 8번은 해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공통근이고요. 유형 12번은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이 있고요. 유형 13번은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려워할 만한 게 요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만약에 해의 조건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것들은 대부분 1차식과 2차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 유형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x 플러스 y는 k가 나오고요. 밑에는 x제곱 더하기 4xy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풀라는 게 아니고 못 풀어요, 여러분들. 왜? 아니 선생님이 1차, 2차일 때 어떻게 풀라 그랬지? 혜인아? 그러니까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k에 1차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y는으로 바꾼다고 한들 그리고 얘를 바로 넣은다고 한들 사실상 얘는 미지수를 가진 2차식이 나올 거니까 해를 못 구해요. 그쵸?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 해에 갑자기 조건을 걸어놔요. 뭐냐? 얘 해가 1번 뭐라고 나온다? 예를 들면 실근이다. 아니면 한 쌍을 갖는다. 2번 또는 어떻게 나오면 정수다. 3번 실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냐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얘가 유형 몇 번이었죠? 내가 어디 있어? 유형 8번이었죠. 그럼 우선 해가 한 쌍일 때입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얘들아 2차식이면 가장 기본값은 해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해가 한 쌍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x가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1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y가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줄여서
한 쌍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이 2차식이 0 되는 값이 한 쌍밖에 없다라는 건 결국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 바로 판별식이 0이다만 써먹으면 된다. 그치? 그게 바로 유형 8번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2번 봐볼까? 한 쌍의 해를 갖도록. 근데 24번 봐봐. 오히려 뭐래? 해가 없도록이래. 24번은. 얘들아, 해가 없으라고 하는 거는 얘 반대 아니야? 그럼 결국 판별식이 뭐면 돼? 0보다 작다. 그리고 그냥 실근을 가지래. 허근은 말고 실근은 가지래. 그럼 실근 가지라고 하면 오히려 판별식이 뭐? 그렇지. 대부분 갖다 빼먹는 친구들 많거든. 그래서 크거나 갖다를 써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유형 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유형 11번, 유형 2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2번. 12번에 별표 치세요. 유형 12번에. 이것도 학교 시험에 아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뭐냐면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 이 해의 조건이 뭐냐면 정수래요. 근데 해가 정수인 거랑 실수인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해나 둘이 더해서 5래. 양의 정수래, XY는. 답은? 말해봐, 그냥. XY가 양의 정수래. 답은? X가 몇? 1, Y가 4, X가 2, Y가 3, X가 3, Y가 2, X가 4, Y가 1. 이렇게 몇 쌍밖에 안 나와요? 4쌍이죠. 근데 내가 물어볼게. XY 실수래. 답 몇 개야? 무한 개. 그래서 지금 보면 해가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근데 거기서 딱 콕 찍어서 해가 정수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해가 정수라는 건 결국 선생님이 방금 풀었듯이 XY에 숫자를 넣으셨네요. 그럼 결국엔 해가 정수라는 건 풀이가 뭐밖에 없다? 노가다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노가다를 알겠다 이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누가 노가다 못합니까? 여기 1 넣고 여기 뭐 3 넣어서 여기다 5 넣고 뭐 여기다가 몇 1 넣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누가 언제 이거 다 노가다입니까? 만약 얘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어. 이걸 만족하는 XY 찾아달래. 정수래, 그것도. 야, 이거 어떻게 다 넣어보고 구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해가 정수라고 나오면 항상 알파, 베타가 지금 정수라는 말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말 기억하나? 특히 이 근이라는 거에 조건이 걸리잖아요. 특히 이 알파, 베타가 정수,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 등등등 이렇게 조건이 걸리면 무조건 노가다인데 노가다를 띄더라도 먼저 뭐를 쓰고 노가다 띄냐?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집중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웬만해서 애들 진짜 많이 틀리고요. 몰라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어떤 2차 방정식 나왔어. 여기서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갖는데. 근데 얘네들은 양의 정수래. 아니래. 그냥 정수로 할게. 이번엔 더 쉽게. 그때 뭔가 찾아달래. 알파, 베타를. 와, 저걸 어떻게 넣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말되는 거 어떻게 찾지? 빨리 어떻게 하냐? 밑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지?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도 뭐지? 그럼 얘네들 둘 다 모여야 되지? 정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내가 여기 괄호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연립방정식이 돼. 그치? 그리고 이거 몇 번 유형이지? 아니, 몇 번 유형인지 헷갈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아까 했었는데. 누구를? 위에 거에, 밑에 거에다가 대입할 건데, 알파는으로 고쳐서 넣을 거냐, 베타는으로 고쳐서 넣을 거냐? 아닙니다. 얘는
알파는 베타는으로 고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세요? 아마 여기 있죠. 여기. 요 두 개. 요 두 개에 공통 미지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얘가 5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빨리 얘를요. m은으로 고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요.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어떤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알파 베타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K 값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결정될 거고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좀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35번 한번 가볼게요. 35번. 집중하세요. 아직 1시간 안 됐어. 자, 35번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의 x 그 다음에 m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알파와 베타래. 응? m 마이너스. 근데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무슨 수래요? 자연수래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0 되는 값을 못 찾아요. m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밑에다 뭘 써보자? 근각계수의 관계 써보자. 두근의 합은 m-5. 두근의 곱은 m 플러스 2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이 말한 게 다 맞지? 잘 봐. 근에 조건이 걸렸어. 그래서 뭐 했어? 근각계수의 관계 썼어. 근각계수의 관계 썼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와. 근데 요 뒤에 공통 미지수가 하나 나와. m.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식을 m은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투입하자. 그럼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면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바로 부정방정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여기 숫자가 결정된다. 여기 1이지. 근데 난 마7이 되고 싶어? 8이면 되겠네. 근데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아까 조건에 미지수 걸리면 수아야 뭐 할 거라고 했지? 노가다 뜰 거라고 했지. 노가다 떼야 돼. 이제 여기다 숫자 넣어야 돼. 근데 숫자를 넣을 때도 현명하게 노가다 떼야 돼. 뭐 우리 두 개의 숫자 곱해서 8 되려면 뭐밖에 없지? 1, 8, 2, 4, 4, 2, 8, 1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결정되는 거지. 1, 8이면 2, 9, 2, 4이면 3, 5, 4, 2면 5, 3, 8, 1이면 9, 2 이렇게 되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모든 정수 m 값의 합을 찾아달라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야 된대. 끝. 그래서 선생님 얘네 둘이 정답이네요. 근데 m 값은 어떻게 찾아? 둘이 곱해서 2를 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 값은 뭐야? 18에서 2 빼니까 16, 15에서 2 빼니까 13.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29. 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애들이 이걸 제일 못 봐요. 아무리 유형을 많이 설명해줘도 앞에 있는 것들은 얼추 다 해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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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2차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특히 이 부정방정식을 더럽게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13번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돈 날린다. 우리 현수 얼마 날렸어요? 지각했잖아요. 자, 가볼게. 마지막 유형입니다. 똑같이 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무슨 조건이에요? 실수예요.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수아야, 답은? x 더하기 y가 7이래. 답은? 무수히 많다. 몰라요, 나도 이건. 그치?
자, 한 번 더. 혜인아, 답은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민유야, 잘 봐. 해는 무수히 많겠죠. 실수라고 하면. 너무 많겠지. 그치? 자, 가인아, 해는 무수히 많아? 뭐밖에 없지? 00밖에 없지. 00밖에 없어요. 왜? 어떤 수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둘이 더해서 0 되려면 00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신기하게 해 조건이 걸렸는데 그게 실수로 나오면 얘는 우리가 XY 값을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신기하게 해 조건이 걸린 문제인데 실수로 걸리면 신기하게 무슨 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2차식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이 2차식은 항상 0 아니면 양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된다라고 나오면 그 2차식이 각각 0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뭐밖에 없다? XY가 실수래. 근데 우린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 되려면 각각이 00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무조건 X는 1 또는 마이너스 5, Y가 요 한 세트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 해의 조건이 걸렸는데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수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실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얘는 혹시 2차식이면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38번처럼 나오지. 이거 어떻게 풀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이래. 이거 xy 너무 많아요.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보자? 혹시 완전 제곱식 되나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까, 얘들아? 자, 38번 한번 풀어봐봐.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라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이거 진짜, 이거 다른 반 애들, 중앙여고가 이미 여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여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도 질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가볼까? 선생님, 완전 제곱식 안 돼요. 왜? 얘 갖다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이 뒤에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럼 얘처럼 완전 제곱식이 안 될 경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땡큐인데 안 될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 제가 1단원에서 배운 다항식의 연산에서요. 완전 제곱식이 안 될 때는 선생님이 혹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저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 그러면 2y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지 2x 그리고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냐라는 거야. 이해가? 좀 어렵나? 좀 쉬었다 해야 되나 너네?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진짜로 이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가 애들이 안 보인대. 잘 봐봐. 안 보여?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수아야 여기서 어떻게 보여야 돼? 판별식 써서 0 나오게가 결국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혹시 어떻게 식을 바꿔야겠다라는 게 안 보여? 요게 보이면 땡큐인데 뭐냐면 요거 갖다가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래? 그럼 x 요게 사실 2로 묶이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의 x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x고
여기 불필요한 누가 나온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 2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야. 요걸 계산하잖아. y 제곱인데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y인데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4y 나오고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돼서요. 신기하게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요렇게. 그럼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0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00밖에 없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수밖에 없고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답이 x는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답이 뭐하네? 둘이 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중학여고 아이들이 똑같이 질문했어요. 숙제를 풀어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알겠대.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 알겠대. 근데 만약에 죽어도 완전 제곱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만든 다음에 요 앞에 두 개 갖다가 강제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그러면 알아서 뒤에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